이어서 다음 질문으로요. 얼마 전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현재 규정이 총장 직선제인데 이런 제도를 간선제로 바꾼다. 또 정년을 기존의 만 65세에서 연령 제한 조건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유지수 총장은 정년 문제로 연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를 두고 총동문회, 교수회에서 그리고 또 노동조합, 총학생회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면서 현행 유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년은 개교 70주년이 아닙니까? 만약 내년에 총학생회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고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인지 질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총장 선임 관련되어서는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의 배경에 재단의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 국민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은 이제 총장 임기 말까지 임기 4년입니다. 만 65세 미만이어야 총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회는 연령 제한 폐지와 1차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총장 선임 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63세인 유시주 총장을 연임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국민대학교 전체 교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6%의 절대다수 교수님들은 현 개정안에 반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 현 재단에 대하여 예상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과 투서가 있다고 전해지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의 변경을 강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늘 취재 오셨겠지만 이제 오후 3시에 총장 후보 선출 규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 어떤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거기서 이제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의 변경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으로 이제 총동문 회장님, 그리고 교수회 회장님, 총학생 회장, 그리고 노동조합은 따로 이렇게 성명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학교에서 총장 연임 시도, 수료제 강제 도입, 기숙사비 인상, 학생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대자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공동 서명서를 발표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 정치회가 회장직을 하면서 이 서명서에 같이 연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총장 선임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었지만 이제 이 문제는 학교의 독단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는 계속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내부의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우리 학생이며 우리 국민대 학생은 우리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할 망정 이제 총동문회와 교수의 의사까지 무시하고 1차 직선제까지 폐지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특정 사항에 대한 진행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공약 중 국민대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학우분들이 모여 학우분들의 생각, 더 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학생회만의 목소리로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오기는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였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메아리 선거운동본부는 학우분들의 의견 수렴과 피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의 변경에 있어 이제 반대하는 바이며 학교의 학생을 배제한 독단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공약집을 보면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28개가 있고 후보자 등록 심사에서는 전체 공약이 51개나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약을 보면 돈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학교의 교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발이 외에는 교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창구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교비 지원을 받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약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입후보자들에 비해서 이제 예전의 입후보자들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저희가 공약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과 임하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라. 잇몸으로 씹어라. 네.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작년에 총학생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해왔고 그다음에 총학생회 입후보자 등록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제 총학생회 측에서는 북발이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학교 측에 예산안을 편성을 해주고 추가로 예산안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이 부족하다. 아직 좀 힘들다라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씹어라라는 이제 생각으로 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공약들이나 이제 전체적인 공약들을 살펴보았을 때 예산안이 들어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 공약들은 없습니다.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공약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약들인지 네,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 증설에 대해서는 네, 1억 1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충분한 증차 및 증설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이 관련해서 1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네,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지원을 받을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무료로 셔틀버스가 국민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20대라는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20대 버스가 이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3억 5천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입후보 등록을 준비를 하면서 총무팀에 있는 이제 재무기획팀과 이제 있는 그 교직원분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셔틀버스 증차 및 증설에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거 셔틀버스 내년에 증차 및 증설 가능하겠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여쭤봤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돈이 없다. 무료로는 절대 증차 및 증설은 불가능하다. 기존에 보게 되면 오픈 투게더도 마찬가지고 이제 리필 때도 그 전에 뭐 플러스 알파나 호감 때도 무료 셔틀버스 증차 및 증설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학교 쪽에. 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무료로는 힘들다. 유료화시키면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항상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의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진행을 못했던 사업이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에 증차 및 증설 무조건 할 것입니다. 증차 및 증설 무조건 하는데요. 학우분들이 제가 증차 및 증설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조건으로 요금은 1,000원입니다. 기름역은 제외고요. 기름역은 제외고 지금 기존 노선의 증차는 물론 유료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네. 새로운 노선까지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이. 거리에 상관없이 다 1,000원으로 예산을 잡은 가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제 거리에 상관없이 다 1,000원으로 이제 통일을 했고요. 예, 예. 그게 좀 더 이제 편리하게 그러니까 보실 때 편하실 것 같아서 하였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3억 5천만 원에서 셔틀버스 증차 및 증설에 대한 예산을 이제 1,000원 기준 짜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1억 43만 2천 원이 펑크가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문의를 드렸을 때 유리화시켰을 경우 이렇게 펑크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학교 쪽에서는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좀 저희가 검토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좀 더 이제 넣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만약에 1차적으로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저희는 이제 총동문회를 이용을 한다는 좀 말보다는 총동문회와 연결을 해서 선배님들이 보다 좀 후배들을 위해서 좀 후배들이 저희 학교가 교통이 불편한 게 이제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좀 해결을 좀 지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만약에 그러니까 그 동문회까지 이게 안 됐다. 1차적으로 학교 측이 요구를 했고 2차적으로 동문회도 안 되고 3차적으로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축제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축제를 축소해서
축제에 드는 예산을 이 부분에 돌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 가지 방안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네, 잠실이나 압구정, 시청광화문 쪽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네, 무료로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증차가 된다고 해도 네, 무료에서 유료로 바뀐다고 하면 네. 그냥 증차하지 말고 무료로 해라 라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우리 학우분들께서 지금 무료로 셔틀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이용을 하시는 학우분들께서 조금 한 발자국만 뒤로 양보를 해주신다면 우리 국민대를 다니고 있는 이제 먼 거리에서 사시고 이제 다니고 계시는 우리 국민대 학우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다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국민대 오실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깔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금 1,000원이면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는 1,000원이면 대중교통비보다는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과 한 발자국만 좀 뒤로 물러주시면 우리 국민대 18,000 학우가 그래도 이제 좀 더 다수가 이제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학교에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들어보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또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은 11월 11일에 있을 공동정책 토론회에서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에 당선이 된다면 어떤 총학이 될 것인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학우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010년도에 입학한 뒤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학생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많은 준비가 돼 있고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학생회, 믿을 수 있는 학생회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은 11월 11일에 있을 공동정책 토론회에서 질문 드리고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월 11일에 있을 공동정책 토론회 내용도 촬영 및 편집해서 페이스북 국악방송 뉴스 페이지와 각 건물 텔레비전을 통해서 송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